자,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오늘 소개시켜 줄 거는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키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키치라는 게 저속한 작품, 공예품,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원뜻은 그런데, 형용사로는 천박한, 야한, 대중취미의, 취미의,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예술품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싸구려인, 그러니까 뭔가를 속이고 있는 듯한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이 허례의식 또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련이 들어와 가지고, 이 소련이 들어옴으로써 갑자기 바뀌게 된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거든요. 음악을 내 틀어놓고 소리를 안 켰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이 마치 더불어 잘 살자, 행복하자 이런 거지만, 실제로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거짓과 위선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는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4명의 어떤 주인공들이, 남녀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어떤 개인사, 연애사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대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키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폭을 찢는 행위다. 하지만 한번 화폭을 찢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정돈된 새로운 화폭이 다시 나타난다. 그것이 키치가 부리는 마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새로 화폭을 찢어야 한다. 그러나 화폭이 없으면 찢을 수도 없다. 화폭은 언제나 숭고의 체험을 위해 미리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듯 키치와 숭고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죽음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키치의 바람막이가 없다면 그 궁극적인 결말은 죽음이다. 존재하기를 그치는 순간 키치도 숭고도 모두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존재하는 한 우리가 언제나 숭고와 키치의 변칙법 속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키치, 여기에서 보면 이 수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위선과 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위선과 그 번지르함과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의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싸구려, 이런 어떤 위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폭을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찢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찢어나가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 고립되지 않는 키치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순간이 키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녕하세요 허지우 누나, 지금 들어오셨어요? 모든 순간이 키치입니다. 내 삶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울면서 하면서 우리 거울 보잖아요. 잘 울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가? 이게 위선이죠. 슬픔은 슬퍼야 되는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속 그 화폭을 찢어나가는 그 순간에야만 됩니다.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느냐? 또 이제 이 책에서는 이런 여운을 남깁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이제 프란츠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선교 활동을 하러 가는데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품에 노란 아기를 안은 미국 여배우의 커다란 사진 한 장. 여배우가 막 미국에서 이제 여배우가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어떤 선동을 하는데 그 기자가 사진 찍던 기자가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그 폭탄을 밟아요. 지뢰를 밟는데 그 지뢰 터집니다. 터지는데 그 피가 이제 주변에 온 범벅이 되는데 그 범벅을 이 여배우가 뒤집어 쓰고는 거기에서 오히려 더 희열을 느껴가지고 선동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죽게 되는데요. 그 선동도 위선이죠. 이 지저분하고 이런 거지만 더럽고 하지만 지금 이익에서 격양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토마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토마스와 이제 테레사가 죽었습니다. 비문 하나.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남는 건 또 이제 비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원했다. 프란츠에겐 무엇이 남았을까? 비문 하나. 오랜 방황 끝의 귀환. 그리고 그 다음도 또 계속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 비문이라고 하는 또 키치가 남게 됩니다. 잊히기 전에 우리는 키치로 변할 것이다. 비문이라고 하는 아무 쓸모없는 그 돌멩이 하나. 그게 이제 또한 키치라는 거죠. 키치란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승력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민경윤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화폭을 찢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참 울림이 있는, 제가 이 책을 조금 설명을 해야만 모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또 제가 또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그건 아니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아무쪼록 오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좀 더 준비하고 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